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제천시 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의 불씨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단체 협상 관련 조례를 의회가 거부했기 때문인데 노조가 실력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시청 입구가 온통 플래카드로 뒤덮였습니다. 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가족 장례 지원과 안식 휴가 확대에 대한 조례를 시의회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망 시 유족 지원금을 장제비라 합니다. 제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시와 노조가 단체 협약으로 합의한 장제비 50만 원 지원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중복 지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30년 근속자에게 주어지던 20일간의 안식 휴가를 열흘 늘리는 개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 협약을 집행부하고 체결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단체 협약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시민들 정서라든가 또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의회는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노조 측은 법제처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올해 24% 인상한 의회가 시민 눈높이를 저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의회의 처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지금이라도 권위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 측은 다음 달 1일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한 시의회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오창에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폐기물 업체의 주민 설명회가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왔다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농번기 주민 동의도 받지 않아 오히려 자극만 한 꼴이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업체가 마련한 주민 설명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10여 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주민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 영향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된 뒤 업체 측이 갖고 나온 대안은 하루 소각 규모를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겠다는 것. 주민 건강 영향평가 범위도 10km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환경 영향평가의 본안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한창 바쁜 농번기와 또 직장인들 그 아침에 굉장히 바쁜 그 시간대에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민 설명에 참석을 못하도록. 총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나섰습니다.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주민 설명회를 몇 번을 하든 소각장을 오창에다가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왜 추진하려고 설명회를 거치는 겁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 가까이가 청주에 집중됨에 따라 청주시도 소각장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금강유역 환경청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윤갑근 변호사가 사실상 세대 교체론을 제기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이 내년 총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한 윤갑근 변호사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의 터줏대감이자 5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을 겨냥해 세대 교체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체질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거겠죠. 총선을 5개월에 앞둔 각 당이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철이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민주당은 다음 달 인재 영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국당은 이달 말 1차 영입 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충북에선 기성 정치인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출마를 선언한 새 인물은 윤갑근 변호사가 유일하고 10여 명이 타천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입니다. 동남 4군 등 특정 지역에서는 여야 모두 인물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다 많은 인물들이 이런 정치적 충원 과정에 참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거쳐서 거기서 선발되면요, 그 정당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역대 총선에서 인적 쇄신 강도가 높았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에 충북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일과 삶의 양립, 이른바 워라밸은 이제 우리 직장 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CJB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각종 근무 혁신으로 워라밸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소개하고 워라밸 문화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직원들의 손으로 직접 워라밸 문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정진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예상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키보드는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거를 뭐 회사에서 지원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는지. 필요하시면 올리시면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논의를 통해 복지를 결정하는 건 이 기업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리조트와 스키장 등 여행 경비 지원은 물론 회식과 문화 행사를 겸한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일할 수 있는 것에 원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저녁 대신 점심에 회식을 진행하고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평일은 휴무일로 지정한 건 역시 직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행이라든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은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30% 넘는 매출 신장을 이뤄냈습니다. 기업 문화를 하나하나 이제 정착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회사의 방향성, 회사의 또 이 추진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라밸 문화의 확산은 직원들이 기업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의 주요 자료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대폭 축소됩니다. 올해 저학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직접 작성해 말썽이 학생들은 이른바 소통 기록지에 동아리 활동과 수상 경력, 봉사활동 사항 등을 적어서 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기록해오는 게. 대도시와 지방, 특목고와 일반고, 교사 간 역량차, 대필 가능성 등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교육부가 학생부의 기록 항목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재 가능한 동아리 수가 학년당 1개로 제한되고 방과 후 활동과 봉사활동은 기재할 수 없으며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됐습니다. 또 학생 개개인에 대한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글자 수도 절반인 500자로 줄었습니다.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 단위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건이 더 좋은 지역에서는 외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좀 잘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학생부 간소화가 최근 정부의 수시 모집 축소 방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번 간소화 결정은 교사의 업무 경감 목적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댔지만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력 단절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색다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가족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된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인 겁니다.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9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지만 30세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하면 20%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을 멈추게 되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겁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에 능숙함이 묻어나고 시중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일반 카페와 똑같이 운영하면서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위험 부담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충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마련한 공유 카페입니다. 이제 오답을 고치면 되지만 카페 창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카페 주인이 모든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특히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수강자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영업 신고서부터 세금 문제라든지 또 인건비 문제라든지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시제품 개발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성 일하기 센터는 카페를 시작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닷새 동안 KTX 오송역에서 열린 201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서 1,768억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는 당초보다 많은 59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0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71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학교의 인터넷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내 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을 위해 올해부터 14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CJB 시청자위원회가 류희찬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이성덕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찬반 의견뿐 아니라 합의에 의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충북도지사배 미술기술경연대회가 오후 3시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2회 충주시 일자리 박람회가 오후 2시 충주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 행사가 오전 11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끄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방무나 연무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12도, 충주, 보은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6도 등 16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 내일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